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설렌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슬픔을 조문하러 간 자리에서,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는 자리에서,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윤소희 씨는 그게 말이 됐습니다. 56의 나이에 장례식장 복도에서 30년 만에 만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첫사랑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소희 씨가 먼저 떠난 사람. 아니, 정확히는 소희 씨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리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윤소희 씨는 올해 56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빌라에서 남편과 둘이 삽니다. 아들 하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딸 하나는 결혼해서 분당에 삽니다. 남편 정우철 씨는 올해 59. 중학교 교감 선생님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였고 소희 씨한테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서 소희 씨가 느끼는 것은 안전함이었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안전함. 그 안전함이 소희 씨를 지탱해 왔습니다. 27년 동안 소희 씨가 마지막으로 설렜던 게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계절이었는지도, 어떤 감각이었는지도 다 흐릿합니다. 그 흐릿함이 삶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희 씨는 그 삶에 익숙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소희 씨 친정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직접 가기 어려우셔서 소희 씨가 대신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국화꽃, 향, 그리고 음식 냄새. 소희 씨가 조문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국밥을 받아서 자리를 찾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강민. 소희 씨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30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민도 소희 씨를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3초가 흘렀습니다. 그 3초가 30년 같았습니다. 이강민은 올해 58이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머리가 희어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희 씨가 30년 전에 알았던 그 눈. 조용하고 깊은 눈. 무언가를 오래 바라보는 눈. 그 눈이 그대로였습니다. 강민이 먼저 말했습니다. 소희 씨. 그 두 글자가 소희 씨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강민 씨. 오래됐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시는 분이에요.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친구분이셔서. 강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 선배님이세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조문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 우연이 이상하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소희 씨가 국밥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이 웃었습니다. 같이 드실까요? 소희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식당. 사람들이 각자의 슬픔을 국밥에 담아 먹는 자리. 거기서 두 사람이 30년 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강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냥요. 강민 씨는요? 강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요.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30년치의 근황을 그냥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한 것이 우스웠습니다. 강민이 물었습니다. 결혼은요?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했어요. 27년 됐어요.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 씨가 물었습니다. 강민 씨는요? 강민이 잠깐 대답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소희 씨가 멈췄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못했어요. 정확히는 그 한마디에 소희 씨가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국밥을 먹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사이사이에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식사가 끝났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잠깐 바람 쐴까요? 소희 씨가 따라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밖은 11월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사람 옆에서 말 없이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편하게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소희 씨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강민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소희 씨. 소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강민이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못한 말이 있어요. 소희 씨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소희 씨가 멈췄습니다. 강민이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소희 씨가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저 가야 했을 거예요. 강민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래도 말해야 했는데. 두 사람이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소희 씨의 발끝에 내려앉았습니다.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 들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강민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다시 걸었습니다. 나란히. 그 걸음이 소희 씨한테는 이상하게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면서 강민이 말했습니다. 소희 씨, 혹시 연락해도 될까요? 소희 씨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그게 옳은 건지, 그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 목소리를
다시 30년 동안 못 듣게 된다는 게 이상하게 아쉬웠습니다.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강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희 씨가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강민이 저장하면서 말했습니다. 연락할게요.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민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소희 씨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소희 씨는 장례식장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검은 옷을 입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건지 아닌 건지 소희 씨는 그날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소희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민한테서 이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저장됐어요. 소희 씨. 소희 씨가 그 문자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희 씨가 받았습니다. 언제 와?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곧 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밥 먹었어?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 말했습니다. 잘 됐네. 나는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희 씨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의 문자, 남편의 전화, 두 개가 화면에 있었습니다. 소희 씨가 강민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오늘 반가웠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왔어. 힘들었겠다. 앉아. 소희 씨가 코트를 벗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27년. 이 사람이랑 27년을 살았습니다. 크게 설레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소희 씨 손을 놓지 않은 사람. 소희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소희 씨가 그 차를 받아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강민이 오늘 한 말,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남편이 지금 하는 것,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가져오는 것, 어떤 게 더 사랑인지 소희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차가 따뜻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27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것. 그것이 말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희 씨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소희 씨. 소희 씨가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오늘 생각했는데 우리 어디 여행 가고 싶어. 소희 씨가 놀라서 봤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먼저 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이랑 어디 가고 싶어서. 오래됐잖아. 우리 둘이 어딘가 간 게. 소희 씨가 한동안 남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데. 소희 씨는 그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설레는 것과 오래된 것, 새로운 것과 지켜온 것.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소희 씨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민한테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제주도에 갈 것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이 나이의 지혜인지도 모른다고 소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윤소희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강민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계절 이야기, 읽은 책 이야기, 요즘 어떤지.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편과는 지난 봄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만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제주 바다를 보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진작 올걸.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응. 진작 올걸.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설레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웃음이었습니다. 뿌리가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설렘보다 더 단단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소희 씨는 이제 압니다. 강민이 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벚꽃 폈어요. 소희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봤어요. 예쁘더라고요. 강민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소희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민 씨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들이 소희 씨한테는 작은 봄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설레는 봄, 그리고 옆에는 27년의 여름이 있었습니다. 뜨겁지는 않지만 그늘이 있는 여름. 소희 씨한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만난 게 후회되냐고. 소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만나길 잘했어요. 소희 씨가 잠깐 웃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남편이 달리 보였거든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 안 해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27년 동안 그걸 알게 해준 게 이상하게도 강민 씨였어요. 그 말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오래된 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어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일 때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닿았다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오래 봐주세요. 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